1년 뒤 집값 오른다 전망. 2년 8개월 만에 최고. 1년 뒤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소비자 전망이 2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년 4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는데요.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주택 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 CSI는 지난달보다 7포인트 오른 115로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1년 후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많다는 뜻인데요. 115는 2021년 11월 116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집값이 급등하던 2021년만큼 시장에서 상승 예측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지방 소비자 모두 집값 상승에 기대를 높이며 수도권 주택 가격 전망 CSI는 112에서 119로 올랐고 6대 광역시와 기타 도시도 107에서 114로 상승했습니다. 한은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 DSR 2단계 연기로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주택 매매 거래가 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집값 상승 기대가 커졌다며 다만 이런 흐름이 지속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2.9%로 집계됐습니다. 기대 인플레가 2%대로 다시 낮아진 건 2022년 3월 2.9% 이후 처음이며 농산물, 가공식품 같은 체감물가 상승세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6개월 뒤 금리 수준을 묻는 금리 수준 전망 CSI는 95로 떨어질 것이란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락과 고용지표 둔화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가 커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론자를 바보로 만든 정부. 서울 아파트값이 연일 폭등세입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던 집값 하락론자들이 졸지에 바보가 됐는데요. 한동안 부동산 전망 담론장에서 대세를 장악했던 집값 하락론자들의 주장엔 논리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25년치 소득을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서울 집값 수준, 경기 침체와 소득의 정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에 따른 건설 경기 추락,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이 낳은 아파트 분양 시장 침체, 청년층의 영끌 비투에 따른 주택 실수요의 소진 등등. 작년의 집값 반등 움직임은 정부의 정책성 저금리 주택대출 지원이 만든 데드 캣 바운스이고 2차 하락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이후 상황이 급변하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반등은 빌라 사기 사태 여파로 아파트 전세 수요 급증, 전세값 상승이 촉발한 아파트 매수세 확산, 작년 재작년 인허가 절벽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 금리 하락으로 인한 집값 상승 기대 심리 확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서울 집값은 더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가 지방 부자들의 서울 원정 투자, 갭 투자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5월 중 서울 아파트 매수자 5명 중 1명이 지방 거주자이고 10채 중 4채는 갭 투자였습니다. 1주택자들까지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에 가세하자 서울 대장주 아파트값이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주택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으며 주택시장의 초양극화가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집값 하락론자들의 실수는 정부 실패 가능성을 과소평가한 것인데요. 지난 5년간 집값이 너무 올라 하향 안정세가 더 지속돼야 한다. 강남 집값을 잡아야 서울 전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던 정책 당국자의 공언과 정부의 실제 정책 행보는 달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는다면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금리 주택대출을 연 30조, 40조 원씩 지원하며 주택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7월 시행 예정이던 이금융권 주택대출 총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 DSR 규제를 9월로 미뤄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신호를 주기도 했으며 부실 부동산 PF 정리를 계속 미루며 신규 택지 공급 중단 사태를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해 똘똘한 한 채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일련의 엇박자 정책 행보는 정부가 부동산 PF,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집값 상승을 바라고 있다는 해석을 낳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정말 집값 하향 의지가 있었다면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기 전에 조기 진화에 나서야 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빌라 전세 사기 사건 이후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몰리며 전세난이 발생했을 때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 전세 신규 매물을 늘리는 조치를 해야 했으며 부자 감세 프레임이 무서워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외면하는 사이 전세난 아파트 전세가 급등 아파트 매매가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국토부 장관은 지역적, 일시적 잔반 등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서울발 집값 급등이 수도권까지 번지자
정부는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3기 신도시 공급 방안을 되풀이한 내용뿐이었습니다. 이런 맹탕 대책으로 집값 급등세를 잡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정책 당국자에게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 자녀공제 5억씩 상속세 25년 만에 대수술, 종부세 보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이고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린다. 기업에는 세액공제를 확대하며 법인세 등의 부담을 낮춘다.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투자와 고용, 민생 지원을 위해 감세 기조를 이어간다는 게 정부가 25일 내놓은 올해 세법 개정안의 방향성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상속 증여세에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가며 서울에서 집 한 채를 가진 상당수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입니다. 상속세 부담이 부자뿐 아니라 중산층까지로 확대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문제인식인데요. 세율과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모두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행법대로면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10억 원 이하의 재산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을 적용해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 공제 금액을 올린 개정안을 적용하면 17억 원 이하의 상속재산까지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상속세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상속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표준 최하 구간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넓힙니다. 가장 높은 50% 세율을 매기는 30억 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10억 원 초과 구간부터 최고 세율을 40%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결혼 양육 지원에 대한 고민도 세법 개정안에 담았는데요. 2024에서 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올해 이미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제도가 시행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 금액도 높입니다. 현재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30만 원인 세액공제 금액을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4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많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는 2027년으로 더 미룰 계획입니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주식펀드, 채권 등 투자로 생긴 소득의 과세는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 그동안 부동산, 음악, 저작권, 미술품 등을 각기 다른 세목으로 과세해왔는데 앞으로는 펀드 과세와 같이 15.4%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계획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 4천억 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국세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 투자 촉진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던 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는데요. 당초 정부는 종부세 추가 완화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최근에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격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재산세와의 관계 등의 고민이 필요하기에 이번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